안녕하세요. 채환이 반갑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나서 아기가 가지고 키우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살고 있는 집에 잡혀서 갈비집 가게를 차리고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생활부터 의처증 그리고 술, 매도 많이 맞고 살았습니다. 15년 전부터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와 함께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셋 다 잘 살고요. 저한테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채환님. 남편에 대한 복수가 목까지 차 있습니다. 원한이 끝이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저 인간을 죽이고 갈 거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우연히 귀점 명상의 말씀을 아침부터 잠자리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복수심과 원망심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귀점 명상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채환님 이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요.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이제 내려놓으려 하고 있다. 귀점 명상 만나고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냈다고 해요. 1개월 만에 이렇게 정화되고 마음을 다 잡았다는 것은 참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원한으로 되갚을 수 없다. 원한으로 되갚을 수 없다. 원망으로 되갚을 수 없다.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 또는 원한의 마음이 본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본인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으로 되갚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리고 떠나간 경우 내가 자꾸 원망을 해봤자 지금 내가 키우는 세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이 세 아이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버지의 자식이거든요. 전 남편의. 그래서 어찌됐든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커질수록 그 피를 타고난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빠를 닮은 면이 분명히 튀어나와요. 저놈은 또 아빠 이런 면을 닮았구나 라는 게 자꾸 눈에 보여요. 그럴 때마다 본인은 엄마로서 거부하고 아빠의 저런 면을 왜 닮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했던 아버지에 대한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자식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온전한 마음까지 상처를 주고 자식도 나중에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상을 만나고 마음을 바꾼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지금 같은 상황은 그저 흘려보내고 용서하는 것이 본인의 삶과 아이들의 삶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엄마는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부모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제쳐놓고 엄마로서 이 자식에게 어찌됐든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케어하고 가능하면 상처가 없는 아이들에게 큰 타격이 없는 삶을 보호해줄 엄마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채원님,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왜 저만 그렇게 해야 돼요? 본인에게 아이들까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아버지의 그런 면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다 연결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한이란 것은 버려야 됩니다.
대학생 적어보세요. 원한을 버릴 때 원한은 풀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한을 버릴 때 원한이 풀린다. 원한을 품은 마음은 원한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회전해서 윤회해요. 원한의 마음은. 그래서 복수는 또 복수를 부르고 또 복수를 불러요. 옛날에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리꼴 원한과 집착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다. 자, 행복한 사람은 리꼴에서 집착과 원한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내가 집착과 원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순간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원한이란 말 자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 원망, 원한 또는 복수 또는 적개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원한을 품고 있다라고 해요. 또는 증오란 말 있죠. 증오. 증오란 말은 리꼴에서 남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마음을 증오라고 해요. 애정과 플러스 증오를 합쳐서 리꼴에서 애증이라고 해요. 애증. 그래서 사랑과 미움, 사랑과 증오를 합쳐서 애증이라고 해요. 그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 부모, 시부모 다 애증의 관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관계에서 증오가 같이 생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보통 팬이 됐다가 안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수를 한다. 복수는 뭐예요? 안갚음이에요. 갚는다. 적대적인 마음을 낸다는 건 뭐예요? 증오하는 대상에게 뭔가 해를 가하고 자꾸 그 사람을 해치는 마음이 생긴다.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결국은 원한을 품는 마음에는 내 몸에 한을 품는 거예요. 한이 곧 독입니다. 독. 한을 품었다. 이건 독을 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을 품는 것은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거랑 같다. 그리고 한은 끊임없이 작용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한, 리꼴에서 되새김 작용이에요. 한이라는 것은 자꾸 되새기가 돼요. 소들이 여물을 위 속에 넣었다가 다시 내뱉고 되새기고 되새기고 하듯이 한이라는 것은 되새김 작용이 있고요. 복수심은 리꼴에서 뜨거운 작용이 있어요. 불타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타버리든 상대방의 마음이 타버리든 서로 간에 가장 안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원망이고 증오이고 원수라는 거예요. 원한을 갚는다고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라 원한을 갚으면 또 다른 원한이 불러옵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란 건 자기가 해코지 당하고 그걸 되갚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으려면 딱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한데 잘잘못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라. 원한의 마음을 품는 이유는 내가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대말은 뭔가요? 잘잘못을 떠난다 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면 그것은 언젠가는 시간차일 뿐이지 자신도 파멸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원한을 품고 원망을 자꾸 품고 증오를 품으면 결국은 남도 다치지만 자신도 파멸에 이르는 인과의 도리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함부로 미워하든가 증오하면 안 된다. 특히나 원망과 원한이 있으면 빠르게 흘려보내고 이건 나에게 독을 품고 있는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정화하는 게 낫겠죠.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잘잘못을 떠나라. 이해타산,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네가 잘했고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떠나면 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지금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분명히 잘잘못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딴 집 살림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잘잘못을 자꾸 따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따지지 마요. 남편이 자식에게 돈을 안 주고 나 몰래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런 건 다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잘못만 따지지 않으면 원한이 점점 더 정화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한을 버릴 때만 원한은 사라진다. 같이 해볼까요? 원한을 버릴 때만 원한이 사라진다. 원한을 버릴 때만 원한이 사라진다. 원한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한테 복수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소송을 해서 지면 내가 패자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 승자가 될 거야. 그래서 옛말에도 경전에도 승자와 패자를 가르면 원한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승자와 패자를 자꾸 분별하면 결국은 원한이 만들어진다. 요 승자와 패자를 뛰어넘는 사람, 초월한 사람이 현인, 깨달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예전에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서로 두 패로 갈려가지고 서로가 옳다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로 인해서 이렇게 패가 갈려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곳에 계속해서 시끄러운 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의 단체는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제자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승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두들 서로 똑같이 고함만 치고 있구나. 아무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는구나. 지금 우리의 단체와 우리의 승단이 분열된다 하더라도 너네들은 너희들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다. 산만한 재치로 너희들이 아는 척하고 지혜로운 척 하지만 온갖 불안과 온갖 분열의 시작을 만들고 있구나. 지금 너희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결코 알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정신을 좀 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 누군가가 나를 욕했다. 또 그가 나를 어떻게 잘못했다.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남을 욕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오히려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묵어나고 있는 나를 더 높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버리는 사람은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묵어나고 내가 그것에 대꾸를 하지 않고 묵빈대자 한다고 해서 내가 억울하다라는 마음도 낼 수 있는데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흘러갈 인연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남아있을 보석 같은 존재들은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말하되 말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노자와 공자의 마음은 조금 달랐어요. 노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공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용서를 하지 말라고 대갚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리는 사실 노자와 공자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논리가 달라요. 공자는 원한을 은혜로 갚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불교나 기독교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어떤 원한을 품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려놓아라 하는데, 공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공자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나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원한을 샀다면 그것은 똑바로 처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노자는 반대 방향이죠. 그걸 덕으로 대갚하라라고 얘기했고, 공자는 반대 방향으로 그걸 똑바로 곧바로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원한을 싸면.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이 달라요. 대학생 적어볼까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공자는 리꼴에서 이직보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직보원. 이직보원. 이게 뭐냐? 직접 대갚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직보원. 하지만 노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덕보원이라고 했어요. 덕으로 대갚하라고 얘기했어요. 덕으로 보답하라. 하지만 공자는 직접 대갚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달라요. 생각이.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허물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원한을 쌓는 일이 되든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느냐, 그것을 고칠 수 없느냐, 잘못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지난날의 죄를 깊이 참회하고 그리고 수행정진하고 그렇게 지었던 죄를 다시 나눔과 봉사로 되갚고 잘못을 바로잡고 나오면 우리는 그 존재를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잡고 나와서 이제 사는데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옛날 이야기를 덧붙이는 그런 마음을 옹졸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는가?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남들 뒤에서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걸 되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남의 지난날의 잘못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은 옹졸한 마음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지난날을 자꾸 따지면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 원망의 마음이 되돌아간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공자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덕으로, 그러니까 보답으로 원한을 갚는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었어요. 공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덕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갚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덕을 받았어. 누군가에게 보답을 받았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었는데, 그렇다면 덕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갚겠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이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듬으로 원한을 갚아라. 그리고 덕으로 덕을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듬으로 원한을 갚으라는 건 뭐예요? 그 원한만큼 내가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워낙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도덕도 무너지고 그리고 법도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한 가지의 법률이 정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떤 법칙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이 어지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듬이란 것은 뭐냐 하면 리꼴에서 공평무사라고 적어보세요. 고듬으로 원한을 갚으라 했잖아요. 이 고듬이라는 것은 리꼴에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무사. 공평무사하게 대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자는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노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데
또는 뭐 얼룩말을 호랑이가 잡아먹는데 무슨 원한이 있느냐. 그걸 또 뭐 살려준다고 해서 은혜로 갚고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여기에 흘러가는 이 모든 것은 무의자연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갚고 안 갚고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더 차원이 높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공자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을 또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노자는 무의자연, 상선약수를 얘기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여기에 현실 생활에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중도를 지켜야 된다. 왜냐? 지금 노자의 말씀이든 공자의 말씀이든 간에 저는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고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냉정하게 판단해서 갚아야 할 건 갚고 그리고 흘려보내야 할 건 흘려보내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그리고 보답할 건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2600년 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억울한 면이 있으면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알아보고 판단해보고 할 말은 하고 되갚을 건 되갚되 그것에 감정을 넣지 않고 노력하는 수행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 계속 원한을 품을까 아니라 연민의 마음, 이게 중요해요. 원한은 연민심으로 풀리거든요. 원한은 연민심으로 풀린다. 원한은 연민심으로 풀린다. 악행은 연민심으로 풀린다. 연민심이 뭐예요?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무고죄에 걸렸어. 또는 억울하게 사람들이 없는 얘기를 해서 허위사실을 막 얘기해서 주변의 회사 사람들에게 곤란하게 만들었어. 최근에도 공무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 공무원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한 사람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친절한 목소리고 누가 봐도 잘하는 그런 사회 초년생 공무원이에요. 근데 민원을 넣은 사람이 수시로 여기 오는 새로운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던 한 노인이었어요. 이 노인이 자꾸 민원을 거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이걸 이해하는데 이 사회 초보인 공무원인 이 여성은 이 노인이 동사무소 얘기해서 안 되니까 집까지 알아서 찾아오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얘기하고 그런 여자를 왜 만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노이로제 걸려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갚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찰서에 얘기해봤느냐? 경찰서에 얘기했대요. 경찰서에 얘기했는데 이분이 한두 번 신고당한 게 아니에요. 50만 원, 100만 원, 한 200만 원 벌금 내고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소가 문제가 아니고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사무소의 여성도 다 해본 거예요. 경찰서에도 하고 고소장도 내보고 해도 이 남자는 안 변하는 거예요. 이 노인분은. 결국은 일을 그만두고 지금 휴직 상태에서 귀점명상센터에 오셔서 마음을 지금 치유하고 수행정진을 하고 수행하고 가셨거든요. 그래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법적인 문제를 하고 어떻게 되갚는다 하더라도 그게 해결되면 괜찮은데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가 나를 감히 신고해? 이렇게 해서 더 억울하게 생각해서 이 공격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냉정하게 감정을 알아차리고 판단해서 갚아야 할 건 갚고 내가 이 정도에서 됐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의 일을 키운다 생각하면 빨리 털어내고 흘려보내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노인에 대한 연민심을 가지고 불쌍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더 좋다. 그래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안 그러면 몇 년 동안 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게 나에게는 큰 병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구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되갚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원한을 잊음으로써 원한은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한을 잊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흘려보내고 방금 얘기했듯이 감정을 정리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털어내고 흘려보내고 해야지만이 원하는 상대방에게 되갚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